최근 10년 사이에 또래보다 사춘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성조숙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조숙증은 정상적인 키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방인국 원장입니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은 또래들과 다른 신체적 변화 탓에 위축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고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생기고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장이 빨라져서 또래 아이들보다 키와 몸집이 클 수는 있지만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는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저신장이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래의 평균 키보다 약 10cm 이상 작은 경우, 1년에 키 크는 속도가 4에서 5cm 이하인 경우, 어느 한쪽 부모라도 키가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 부모의 키는 정상이나 자녀의 키가 작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키 성장 검사는 먼저 뼈나이 검사를 해서 현재 뼈나이와 대략적인 체중 키를 알아보고요. 성장판이 열린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같이 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 검사를 하여 성장 호르몬 결핍증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내 자기 공명 영상 검사도 같이 시행합니다. 성조숙증에 적합한 치료 시작 시기는 대략적인 성장 수준이 정해지기 전인 바로 사춘기 이전입니다. 여아는 가슴 몽울이 잡히기 전, 남아는 음모가 발달하기 전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슴 몽울이나 음모 발달이 없으면 성조숙증을 의심하기가 힘들어서 현실적으로는 가슴 몽울과 음모가 발생한 직후에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예측 성인 신장의 현저한 감소나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경과 관찰과 함께 심리적인 안정과 성적인 발달에 대한 교육과 준비로 충분합니다.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의 경우는 주사 약물 치료로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치료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르몬 분비가 많이 억제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까지 저하되어서 사춘기 전의 성장 속도보다도 성장 속도가 더 감소되는 경우라면 예측 성인 신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경미한 두통, 오심, 안면 홍조, 질출혈, 홍반, 주사 부위 통증 등 국소적인 과잉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 골밀도 감소, 비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부작용이 약제를 끊은 후에는 다시 정상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성성 기능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배란,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생식과 임신에 있어서는 나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고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여아의 불임의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성조숙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을 섭취하고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성조숙증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2차 성징을 앞당길 수 있는 환경 호르몬,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포함된 일회용 용기나 플라스틱, 성인용 화장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업, 가정불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의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